어느 적막하고 쓸쓸한 밤, 당신이 그리워 올려다본 하늘에 희고 둥근 달이 영차하고 떠올랐다. 달은 무슨 말을 전하려는 듯 고개를 갸우뚱하고 나를 바라보았다. 안녕하세요. 소곤소곤 책 읽어주는 여자 수책녀입니다. 감성 풍부한 독자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작가 황경신님의 신간 달 위의 낱말들, 오늘 수책녀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뭉게뭉게 구름 타고 저 수책녀와 함께 달 위의 낱말들을 만나러 우리 함께 올라가 보실까요? 달 위의 낱말들, 황경신 지음, 소담 출판사. 단어의 중력 하나, 선택. 세쿼이어 국립공원에서 네가 처음 들은 주의사항은 곰에 관한 것이었다. 먹을 것을 지니고 다니지 말라. 곰이 달려든다. 먹을 것을 차에 넣어두지 말라. 곰이 차를 부순다. 먹을 것을 흘리지 말라. 곰이 추적한다. 기타 등등 기타 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부주의로 인해 혹은 곰의 알 수 없는 충동이나 변덕으로 인해 공격을 받을 경우 도망가거나 기절하지 말고 온 힘을 다해 싸워 달라는 것이 안내원의 충고이자 부탁이었다. 그럴 경우 목숨을 부지할 가능성이 있나요? 곰과 싸우느니 차라리 그냥 죽는 게 깔끔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너는 물었다. 안내원은 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란 꽤나 성가시고 귀찮다는 걸 곰한테 학습시키는 효과가 있죠. 무엇을 받아들일지는 선택할 수 없어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선택할 수 있다. 그 선택으로 인해 삶의 미세한 결이 달라진다. 그 결이 물결치며 소란함과 고요함을 만든다. 그러므로 너는 네게 허락된 삶의 좁은 통로를 걷는 내내 마음을 다해 가늠하고 구별하고 뽑아야 한다. 달라지지 않은 것들 안에서 홀로 달라질 수 있도록. 단어의 중력 둘, 쓰다. 쓰세요. 카메라에 깜빡이는 불빛을 바라보며 너는 말한다. 세상으로 향하는 문이 닫힐 때 우리는 홀로 앉아 무언가를 써야 합니다. 나에 대하여, 너에 대하여,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혹은 나 아닌 것에 대하여, 너 아닌 것에 대하여, 그리고 세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쓰세요. 당신에게 일어났던 불행한 일에 대하여, 가볍고 사소한 불행, 무겁고 힘겨운 불행, 가벼웠다가 무거워진 불행, 힘겨웠다가 사소해진 불행을 얘기하세요. 그 불행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떻게 끝났나요? 어떤 전조 혹은 예감은 있었나요? 불행의 원인은 무엇이었나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만약 그 일이 다시 일어난다면 지금의 당신은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아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불행으로 인해 당신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쓰세요. 당신이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하여. 오늘의 당신과 10년 후의 당신은 어떻게 다를까요? 당신을 둘러싼 세상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당신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요? 하늘은 여전히 푸르고 새들은 아직도 노래를 부르고 있나요? 당신은 혼자인가요?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있나요? 달라진 것과 달라지지 않은 것, 변해버린 것과 제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은 무엇을 후회하고 무엇에 감사하나요? 쓰세요. 어제까지 할 수 없었지만 오늘부터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입에 대지 못했던 음식을 처음 먹어본 날, 수영이나 운전을 할 수 있게 된 날, 죽고 싶도록 괴로웠다가 문득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툭툭 털고 일어난 날에 대해 얘기하세요. 걸음마를 시작한 아기가 되어 나는 법을 배운 아기새가 되어 최초의 환희, 순간의 황홀을 느껴보세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평범함에서 특별함으로 넘어가는 그날, 당신의 마음은 어디로 달려가나요? 누구와 함께 그 순간을 느끼고 싶은가요? 당신이 손을 뻗으려 하는, 당신이 그리워하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요? 쓰세요. 세상의 모든 처음에 대하여.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가 생겨나는 순간에 대하여. 세상의 모든 마지막에 대하여. 하나의 존재가 세상에서 사라지는 순간에 대하여. 세상의 모든 것에서 은유를 찾아내고 은유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세요. 보이지 않는 것을 빛나게 하고 소리내지 않는 것을 노래하게 하세요. 단어의 중력 셋. 내리다. 7살의 너는 두레박을 내렸다. 동글고 깊은 우물 속에 하얀 달이 떠 있었다. 딱히 물이나 달 같은 걸 길어 올리고 싶은 건 아니었다. 며칠 전의 사건으로 인해 알아버린 상실을 음미하는 중이었다. 그 사건은 환한 대낮에 일어났다. 그때도 너는 외갓집 마당에 있는 우물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우물 안에는 달이 아니라 외할머니가 넣어둔 수박이 둥둥 떠 있었다. 네가 우물 안쪽으로 몸을 기울이자 네 목에 매달려 있던 조그만 지갑이 흔들렸다. 빨간 사과 모양의 끈이 달려 있어 목걸이처럼 목에 걸 수 있는 지갑이었다. 지갑 속에는 100원짜리 동전 3개와 외할아버지에게 받은 1000원짜리 지폐 1장, 그리고 유리 구슬 3개가 들어있었다. 구슬치기는 하지 않지만 알록달록한 색깔이 예뻐 사촌 오빠에게 얻은 것이었다. 달랑달랑 지갑이 움직이는 모양이 재미있어서 너는 몸을 앞뒤로 흔들었다. 그러다가 손으로 흔들면 더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끈을 잡아 목에서 빼냈다. 손가락으로 고리를 만들어 그 사이에 끈을 끼우고 지갑이 둥글게 움직이도록 원을 그렸다. 파란 수박 위에서 빨간 사과가 춤을 추었다.
너의 입은 알 수 없는 곡조를 흥얼거리고 너의 손놀림은 점점 빨라졌다. 사과가 그리는 원에 눈알이 빙글빙글 돌아갈 지경이 되었을 때 너는 툭 끈을 놓쳐버렸다. 곧이어 찰싹 지갑이 물에 닿는 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네가 깨닫기까지 5초 정도가 걸렸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내는데 1분 정도가 더 지나갔다. 너는 두레박을 내려 지갑을 건져보려 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라 너의 손길은 서툴렀다. 그 사이에 투박한 천으로 만들어진 지갑은 물을 먹고 천천히 가라앉았다. 지폐도 동전도 구슬도 아깝지 않았지만 지갑은 너에게 무척 소중하고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지갑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10분 정도가 걸렸다.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사실이 될 것 같아 9분 동안 부정했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너는 알아버렸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과장하고 확대하자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그런 결론에 이르렀을 때 땅거미가 내렸다. It's gonna be alright. Yeah, yeah. How can you tell? Yeah, yeah. I feel it in my heart. Yeah, yeah. It's gonna be okay. 단어의 중력, 넷, Sun is shining bright. 터지다. Unto another 네가 6해 동안 살았던 원룸은 자꾸 어두웠다. 창문도 없어서 좁은 발코니에서만 밖을 내다볼 수 있었는데 그래봤자 보이는 건 아스팔트와 못생긴 건물들이었다. 그래도 6번의 봄은 찬란했다. 새로 살게 된 집은 지난번 집보다 밝았고 발코니 밖에 나무들도 있었으나 겨울바람을 맞고 서 있는 앙상한 가지들은 영 시원찮아 보였다. 그래서 유난히 늦장을 부리던 봄이 마지못해 엉금엉금 기어나온 그날 팝콘처럼 희고 작은 알갱이들이 나풀거리고 있는 창밖의 풍경을 너는 믿을 수 없었다. 꽃은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터지는 것이다. 봉오리는 가만히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둑이 무너지듯 폭포가 쏟아지듯 와르르 솟구치는 것이다. 너는 다짐하듯 스스로에게 말했다. 너는 사전에서 터질 폭을 찾아 한동안 들여다 보았다. 불화와 사나울 폭이 만나서 만들어진 말. 갇혀있던 불이 사나운 기세로 뛰쳐나오는 것일까? 여리고 가냘픈 꽃망울이 부풍 부는 겨울 내내 불을 품고 있다가 세계의 온도와 습도를 가늠하여 팡 터져 나오는 것일까? 너는 세상이 터지는 것들을 되뇌었다. 무너지고 뚫어지고 찢어지는 것들. 홍시가 터지고 제방이 터진다. 입술이 터지고 솔기가 터진다. 코피가 터지고 폭죽이 터진다. 분통이 터지고 울음이 터진다. 운수가 터지고 일복이 터진다. 꽃망울이 터지고 가슴이 터진다. 무슨 일이든 일어나기를 바라는, 태양이 장렬하고 폭풍이 몰아치는 것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삶은
어떤 걸까? 사무치고 벅차올라 마침내 터지고 마는 그 순간의 화려한 절망 혹은 덧없는 환희는 어떤 맛일까? 터진 자리에는 흉터가 남겠지만 어차피 세월의 파도가 밀어 닥치겠지. 위험한 것은 차마 터지지 못한 것들인지도 모른다. 너는 고개를 갸웃거리다 생각을 접었다. 그러나 그 봄날 너의 창문은 내내 열려 있었다. 갇혀있는 것들을 모조리 풀려나게 하려는 듯 여태 품고 있던 것들을 비로소 놓아 버리려는 듯 It's gonna be alright. Yeah, yeah. How can you tell? Yeah, yeah. I feel it in my heart. Yeah, yeah. 단어의 중력 5. 오르다. The sun is shining bright. 탄생이 너의 의지가 아니었듯 죽음도 네가 결정할 문제는 아닐 것이다. It's gonna be 그리고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오르느냐 혹은 오르지 않느냐 둘 중 하나이다. 너는 낡은 등산화에 먼지를 털고 해진 옷가지를 수선하고 너덜너덜한 책장을 또 한 장 넘긴다. 가진 것도 없고 가능한 것도 없지만 세월이 남기고 간 추억만큼은 흘러넘칠 정도로 가득하니 그에 의지하여 너는 또 오를 것이다. 다시 굴러 떨어지고 다시 오르기를 영원히 반복할 것이다. Time is a currency that cannot be bought. It comes and goes like a fleeting thought. 단어의 중력 6. Time is 공포. valuable. 무엇이 심장을 내리치는가? 언젠가 겪어본 혹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무서운 일이 삶을 내리친다. 존재가 송두리째 흔들리라는 예감으로 인해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뛰고 숨이 가쁘고 식은땀이 나고 온몸이 떨린다. Take what I'm given. 언제 다시 들이닥칠지 모르는 무형의 적과 싸울 방법은 없다. 안간힘으로 가까스로 떠올린 하나의 문장은 요코야마 히데오의 소설 클라이머즈 하이 속에 있었다. 밥을 먹고 나면 무섭지 않아. 수많은 사람의 얼굴들이 어지러이 명멸하는 사이 네 뱃속에 든든하게 자리를 잡은 밥이 명령했다. 그만 생각을 멈추라고. 맞서 싸울 수는 없어도 견딜 수는 있을 거라고. 오늘의 공포는, 두려움은, 고뇌는 이것으로 충분하고 넘친다고. 그 안에서 멈칫거리며 싹을 틔우는 희망을 품고 다시 걸음을 옮기라고. I wish I knew the road to you. 달 위의 낱말들 7. 기적. 김민기의 노랫말처럼 네가 오른 봉우리는 그저 고갯마루였을 뿐. 봉우리 넘어 봉우리, 그 너머 더 많은 봉우리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어느새 별들이 깜빡깜빡 꺼지고 가장 높은 산의 봉우리가 푸른빛으로 물들기 시작한다. 그리고 너는 온 힘을 다해 불쑥 솟아올라 어둠을 물리치는 해를 목격한다. 네가 살아가야 할 하루가 네 앞에 활짝 열리는 순간이
심장 깊이 각인된다. 그것은 매일 일어나는 기적. 그러나 네가 돌보지 않았던 기적이다. 산을 내려오는 너의 걸음이 휘청이는 건 알라알이 박힌 피로 때문만은 아니다. 네가 목도한 너에게 그토록 사소했던 기적의 무게로 인해 너는 까마득하고 아득해진다. 너의 뺨은 홍조를 띠고 너의 눈에는 눈물 방울이 살며시 매달려 있다. 자, 소책녀와 함께 떠난 황경신 작가의 달 위의 낱말들. 여러분 어떠셨나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